어쨌든 압축 파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해제는 나중에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먼저 좀 이렇게 스캔을 먼저 하고 시작하죠. 자, 나와라 교재. 오늘 6주차. 지금 화면 공유 아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예.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나와라. 화면 어디 갔니? 가끔가다가 이 줌 메뉴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공유. 다시 공유. 3번 화면 공유. 예. 자, 떠라. 어디 갔니? 오늘 파일 어디 갔니? 오늘 파일이 사라졌어요. 파일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오늘 파일. 자, 이제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자, 오늘 6주차고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이제 노출, 그다음에 잠재 고객을 유입해오는 유입 단계, 그다음에 이제 전환 단계, 마지막에 고객 유지 관리 단골화 단계, 이렇게 4단계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단계, 고객들한테 광고를 때리거나 뭘 하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모객을 해오는 그 모객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고객들을 마케팅 퍼널 단계에서 모집을 해오려고 할 때는 가장 많은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SNS나 이런 내가 조직되는 커뮤니티에 내가 손품 발품을 팔아가지고 일일이 가서 사람들을 끌고 올 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수작업을 할 건가? 아니면 그걸 내가 몸이 하나뿐이고 내 손발이 하나뿐이니 내가 일일이 뛰어다닐 수는 없고 남의 지면에다가 돈을 주고 광고를 때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여기서 볼 때 요런 뭐죠? 돈 주고 남들한테 맡기는 그런 방식을 페이드 미디어라고 그래요. 전체를 이렇게 누구를 알려주고 우리와 고객 간에 이걸 이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돈 주고 광고를 뿌리는 쪽을 페이드, 지불한다. 그래서 이걸 보통 유료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발로라도 뛰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뭐 블로그를 가서 글을 올리든 카페에 가서 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게시물을 올리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든 오픈 채팅방에 뭘 올리든 해가지고 계속 손님들한테 내가 손품 반품 팔아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earned media라고 그래요. 수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고생 수고를 해가지고 내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요 플랫폼은 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뭐 블로그는 네이버가 주는 거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주는 거고, 뭐 유튜브는 구글이 주는 거고,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가 주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가서 물어오면 손님을 물어오면 이게 나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earned. 내가 얻어낸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earned 미디어라고 합니다. 내가 얻어서 만드는 내 것화시킨 그런 미디어. 대신 돈은 안 드는 대신에 사람 노가다가 들어간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고객을 모집하는 단계는 이렇게 널리 알려가지고 끌고 오거나 이렇게 광고를 때려서 모아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어느 쪽을 더 열심히 하는가는 여러분이 각처한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광고비 웬만큼은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광고를 안 하는 게 마법입니다. 왜? 내가 손발로 다 못 뛰는 영역이 항상 비기 때문에 그걸 돈을 들여서라도 남의 플랫폼이나 남의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고객들한테 나를 노출시키고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돈만 있다고 그러면 안 하면 바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전만 뽑을 수 있어도 광고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광고를 해서 내가 순수 수익을 이렇게 일으키지 못하고 겨우 벌긴 벌었는데 겨우 막 물건 팔고 어쩌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나중에 차 띄고 포 띄고 뭐 비용 드는 거 다 제하고 났더니 그냥 똔또이야. 쉽게 얘기하면
광고비 겨우 건졌어 라고 해도 남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장사입니다. 왜? 광고한 비용만큼을 내가 벌충을 했는데 그만큼은 광고를 한 만큼은 누군가한테 우리 상품과 브랜드가 알려지고 그건 우리의 나중에 그 고객을 유입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쌓인 거예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광고를 때렸는데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만약 손해만 안 나면 되는 쉽게 하면 손해만 안 나면 광고를 안 하는 것도 바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광고를 하고도 본전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헛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데 그만큼의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광고비로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보통 그 일반 기업들이나 뭐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가보면요. 보통 광고 홍보 예산을 전체 총 그 매출 뭐 액 대비라고 해야 되나? 보통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뭐 원료 제조비, 그다음에 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경상 운영비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런 오프라인 그 사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보통 광고비를 많이 써봐야 보통 전체 그 운영 예산의 10% 내지 15% 이상을 못 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만큼 10% 15%의 광고비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자기가 어떤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그 원가 들어간 것 대비 20% 이상은 마진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광고비를 10%, 뭐 광고비도 일종의 비용이니까 10% 15%를 뗐다 하더라도 겨우 5% 내지 10%의 마진이 실질 마진이 남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시고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15% 이상의 그 이 광고비를 보통 책정을 못 합니다. 자기 전체 운영 예산에. 네, 그 정도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가 광고비로 책정된다는 정도는 감을 가지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 주로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고객들의 모객을 어떻게 해올지에 대한 이제 그 준비 작업. 네. 광고는 본격적인 광고는 여기서 때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타겟 광고 이미 누가 우리의 가망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의 목록을 명단을 대충 가상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뿌려야만 실질적인 전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은 전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망성이 가장 높은 유망 고객의 명단을 확보하고 모객을 하는 단계, 요 단계를 지금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어떤 뭐 이벤트를 만약 개최를 하면 이벤트의 신청 양식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어떻게든지 유입을 시키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필요하면 이제 광고를 구글로 때리든 페이스북으로 때리든 카카오로 때리든 때려가지고 여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입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맞춤 타겟이나 잠재 고객 목록으로 확보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요 고객, 가망 고객들이나 유망 고객들의 가능치를 놓고 검색 광고가 됐든 디스플레이 광고가 됐든 이 광고를 뿌리는 작업이 이제 내가 발로 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려면 네이버, 구글, 조금 더 얘기하면 카카오, 여기까지 그 매체들이 갖고 있는 광고 상품의 종류와 그 어떤 경우에 어떤 광고를 쓰는지를 좀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카카오는 사실상 검색 채널이 아니고 모바일 그냥 그 커뮤니티 내지는 모빌리티 채널이기 때문에 앱을 갖다 뿌리는 그런 그 디바이스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검색 광고의 영역은 별로 크지 않아요. 대부분 검색 광고는 이제 검색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공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한 60%, 구글이 한 30%이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앱이나 웹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검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채널을 그 장악을 하고 있으면 여긴 자연스럽게 검색 광고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나 그다음에 이제 메타, SNS 같은 경우는 검색 채널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들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그 팬덤 이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오는 공간이 SNS 공간인데 이 SNS 공간에 나오는 노출은
대부분 검색 수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게시물, 포스트를 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부분 포스트 형식, 게시물 형식을 차용한 디스플레이 광고가 주로 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사람들이 낚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색 광고 상품과 이런 그 포스트형 SNS 광고 상품이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접점이 생기니까 이 접점에서 서로 어떤 노출이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 쪽에 유입을 하거나 모객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장치. 이 장치를 하려면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오파. 당신이 뭐를 원하거든 이걸 남겨주세요. 내가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분이나 혹은 뭐를 샘플을 시청하는 분들한테는 이걸 덤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뭐죠? 미끼. 일종의 그 후킹 장치를 여기다 꼭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3단계의 어떤 요구사항에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실무에 적용을 하겠냐는 거예요. 자,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AI를 마케팅에 도입할 때 필요한 필수 역량, 지난번에 제가 11가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몇 가지 정도나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예, 요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통과.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기본적으로 마케팅 퍼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4, 5, 6에 해당하는 거. 그 검색 광고하고 그다음에 DA, 디스플레이 에즈의 약자입니다. DA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SNS 맞춤 타겟을 어떻게 만들고 왜 이게 필요한지 요거를 조금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은 요 2단계 여기 관심 및 유입 단계에서 당신이 필요한 기능과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주요 과제 쭉 한번 보세요.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하고 A/B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리드 마그넷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그넷, 자석이란 뜻입니다. 자석. 사람들을 고객을 우리가 보통 자석을 끌고 가면 철심들이 쭈르륵쭈르륵 딸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을 자석처럼 끌고 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마그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드라는 말은 고객의 연락처를 뜻하는 마케팅 용어고요. 고객 연락처를 자석처럼 끌고 오는 그런 용도의 어떤 선물, 이런 걸 보통 리드 마그넷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뭐 우리 전자책 드릴게요. 아니면 무슨 뭐 템플릿 100개를 갖다 압축 파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그 특강을 무료로 할 테니까 그쪽으로 와주세요. 라든가 뭐 무슨 웹 세미나 뭐 녹화 버전을 갖다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저거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저건 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들의 보통 연락처, 리드를 따게 되면 우리 여기서 리드의 핵심은 이메일이거나 보통 모바일 휴대폰 전화번호. 지금은 휴대폰 전화번호를 따는 게 제일 좋은 그 자료긴 하지만 하다못해 이메일이라도 따면 꾸준하게 당장 뭔가를 액션을 요구하기는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그 꾸준히 신뢰관계나 친근도를 높여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 주소만이라도 확보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걸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꼭 이메일까지는 몰라.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아까 선물 준다고 했더니 뭔가 이게 관심을 표명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근데 보기만 하고 정작 자기 연락처는 안 남겼어, 우리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이게 랜딩 페이지로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연락처를 안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랜딩 페이지에 웹 추적 픽셀이 심어져 있었다면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리타게팅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자기 연락처 안 남기고 간 사람조차도 이게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잘 맞춤 타겟을 만드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리타게팅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고 어디까지 왔다가 뭐 이탈을 하는지 어디까지 와서 물건을 사는지 이 고객 여정을 잘 분석을 하면 이 사람들의 특성별로 좀 더 세그멘트를 더 강화해 가지고 세그멘트별 타겟팅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방법들을 한번 쭉 AI를 좀 더 활용하고 응용해가지고 같이 가보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구매 퍼널 크게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일단 노출을 해가지고 세상에 저런 상품이 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요거 인지시키는 거, 어웨어니스 인지 단계가 첫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야 그거 나 관심이 있는데 어디 가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흥미 이걸 일으켜 가지고 사게 만들려는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 요 단계가 이제 바로 모객을 해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인터레스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가지고 그거 뭐야? 어디에 써먹는 거야? 그거 꼭 필요해? 딴 상품보다 뭐가 더 좋아?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만드는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건 사게, 액션, 사게 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4단계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단골 고객화 시켜서 재방문하고 재구매하게 만들고 딴 사람들한테 추천하게 만드는 단계가 이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1개의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립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볼 테니까요. 오늘도 한 번씩 자기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오늘은 체크박스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1번. 유입이나 모객 단계에서 마케팅 AI를 우리가 적용을 AI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자,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랜딩 페이지에 고객 리드 연락처를 수집하는 장치가 들어 있나요? 있다. 체크 하나. 없다. 0. 자, 두 번째. 거기에 고객이 거부할 수 없는 오퍼. 아까 좀 전에 미리 설명드렸어요. 마그넷, 선물, 보너스 이런 장치들은 어떤 식으로 제공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나요? 있다. 네. 체크. 없다. X. 3번. 요런 리드를 남기지 않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다시 나가버리는 이탈하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추적 픽셀 설치해 놓으셨나요? 홈페이지가 됐든, 낫페이지, 랜딩 페이지가 됐든, 혹은 뭐 우리의 앱이 됐든 추적 픽셀 설치해놨냐는 겁니다. 이벤트 페이지 하나라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의 키워드 기반 검색 광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이해는 갖고 계신가요?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가 뭐고, 연관 키워드가 뭔지, 키워드는 어떤 카테고리로 만들어야 되는지, 최소한의 키워드 광고에 대한 그 지침, 몇 개 정도를 우리 메인 카테고리로 삼고, 몇 개 정도를 우리가 주요 검색 광고로 삼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우리 쪽에 연관되는 키워드의 그 광고 경쟁력이 얼마나 지금 그 핫하게 센지 아닌지, 우리가 광고하려고 하는 키워드의 그 단가 하나를 한 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비용이 혹은 클릭하게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그 자기 감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콩두유 제품을 염두에 두고 그 네이버한테 광고를 때릴 때 뭐 어떠한 키워드를 모집하면 되는지 쭉 제가 써줬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네이버 광고도 못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의 이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이 메타 광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메타 광고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그 피드, 보통 이제 그 게시물로 그 보여지는 광고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인 소식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친구하고의 어떤 그런 뭐 뉴스 같은 그런 개념이 없이 일반 광고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친구와 친구에게 보여지는 그런 포스트로 보여지는 광고이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나한테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거나 감동을 주거나 교훈이 되거나 뭔가 전달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달하는 컨텐츠가 없이 그냥 게시물을 일반 그 디스플레이 광고 뿌리듯이 뭐 무슨 자동차 보험 광고 뿌리듯이 뿌리는 식으로는 이 메타 광고는 그닥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메타 광고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고 노출해야 되는지 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메타 광고는 픽셀에 대한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추적 픽셀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추적 픽셀이 뭐고 맞춤 타겟이 뭔지 이걸 왜 설치하고 타겟은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6번째 체크해 볼 몫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광고를 어떻게든지 뭐 내가 직접 했든 아니면 대행사를 써서 했든 맡겨서 했든 했다고 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돈을 쓴 만큼 광고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를 성과 측정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광고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그 자질이 없이 그런 기술 기본기가 없이 광고를 돈만 내고 집행을 하면 그 돈의 절반 이상은 거의 허투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는요,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꾸준히 다시 그 모니터링하고 다시 재분석해가지고 계속 그 최적화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지 그냥 이게 잘 된 광고지 못된 광고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 똑같은 금액을 그냥 그 정해진 대로 뿌리는 거는요, 정말 바보 같은 그 시간 낭비나 돈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야 되고 어떤 걸 주요 그 KPI라고 그러죠. 어떤 단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추적할 건지 자기의 광고 평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요거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그 광고는 그냥 하나요? 뭐 하다못해 그 카피라이트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너 이미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만약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CF 영상 샘플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만약 광고를 하든 본인이 수작업으로 만들든 간에 기본적으로 카피, 이미지, CF 영상, 예, 요거를 내가 직접 만드는 능력을 갖추면 최선. 이걸 못하겠다. 나는 내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작업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뭐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나 뭐 광고 운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준비되어 있는가. 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를 집행했다면 이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추적 분석 능력과 필요하다면 그 디지털 광고는요. 그냥 오늘 때려놓고 일주일 뒤에 그런 그 광고의 어떤 효과를 그 측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때리기가 무섭게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특히 그 모바일 광고, 우리가 뭐 카톡에 그 뭐 알림톡 같은 거, 알림톡은 광고를 못 뿌리지만 뭐 친구톡이나 아니면 비즈톡 같은 걸로 만약 그 광고를 뿌렸다 그러면요. 그 카카오의 그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뿌리는 광고의 실제 그 뭐죠? 그 고객의 반응은요. 75%가 30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75%가.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그 모바일로 뿌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이상 반응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두고두고 있다가 되돌아와 가지고 그 여기 뭐 어제 뿌린 광고를 갑자기 오늘 뭐냐 클릭하고 들어온 고객이 있다. 그거 암만 기다리셔도요. 25%도 안 됩니다. 30분 안에 거의 70% 이상의 그 응대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시고 이 대시보드 실시간 대시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뿌린 광고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요거 없이 광고하시는 건 정말 그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예요. 실제로 이 디지털 광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장기적으로 고객 리드를 많이 확보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꾸준히 관계를 더 그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동화된 시스템. 뭐 오늘 생일 맞은 고객들이 나오면 생일자들한테는 이런 축하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생일 기념 뭐 10% 할인 쿠폰을 갖다 덤으로 붙여가지고 보낸다든가 하는 이 고객에 대한 자동화 관리 시스템까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그냥 제가 러프하게 뽑아본 11가지 정도의 고객을 모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그 기본 그 체크 포인트, 체크리스트입니다. 몇 개나 나오세요? 여러분? 채팅창 어디 갔어? 채팅창이 안 보여. 채팅창에 나 저기 지금 보여지는 거에 5개? 오케이. 11개니까 5개로 합시다.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1. 예, 잠깐 공유 중지하고 좀 반응 좀 보고 가겠습니다. 3은 뭐예요? 11개 중에서 3개? 좋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1, 2로 하지 말고, 저는 저 11개 지금 저기 그 이 체크 포인트 중에서 체크가 된 게 한 몇 개 정도 돼요라고 그 개수를 한번 좀 나열을 해 보실래요? 뭐 우리가 뭐 누가 잘하니 못하니를 평가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이 광고 기반의 고객이라는 거에 대한 감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좀 약간 그 흐름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대충 한 서너 개 정도 나오네요. 예. 제가 11개 정도의 지금 그 리스트를 드렸는데, 음, 음. 아이고, 한 개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디지털 광고, 특히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나열했던 저 11가지 중에서, 뭐 다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안 되면 어차피 대응을라도 하는 거고, 협조하는 거니까 저걸 내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그 메이저로, 오프라인 가게 같은 거 없이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지금 마케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거에 이 11가지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익히셔야 돼요. 예, 나머지는 좀 딴 사람들의 그 손을 버리고 빌리고 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 나열한 거에 절반 정도는 그 기본기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 정도를 안 하면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최소한의 원리가 최소한의 원리. 예. 그냥 여러분한테 일단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예.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갔냐? 공유하면 제가 자꾸 풀 필요가 없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공유를 자꾸 푸는 버릇 생겨가지고 그냥 화면만 저걸로 바꿔주면 되는데 예, 화면만 우리 화면을만 띄우면 되는데 자꾸 제가 공유를 푸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 다시 가겠습니다. 자, 교재 다시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박스 해보시고요. 교재 이따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AI 시대의 마케팅 사이클이 이렇게 재구성된다.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이 도준웅이라는 분이 꽤 이쪽 바닥에서 이 마케팅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서 제가 요 이미지만 따온 겁니다. 그동안에 4단계 퍼널, 5단계 퍼널을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환 구조 사이클로 바꿔서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퍼널 구조로 깔때기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 구조로 봐야 된다고 이 마케팅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합니다. 1. 인지. 아까 했던 어웨어니스. 그런 세상에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고요? 그런 물건이 있었다고요? 예, 일단 노출을 해가지고 알게 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거 궁금하네요. 콩두유? 이번에 약콩두유가 지금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제목이 저번에 브랜드가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평창 약콩두유입니다. 예, 브랜드가. 예, 국산 두루 고용분 거의 96%가 약콩 원액이고요. 오케이. 맛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에 평창 약콩 두유라는 그런 제품이 있었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두유 제가 베지밀 B랑은 어떤 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뭐 우리 그 뭐죠? 그 정식품에서 나오는 그거 뭐죠 또? 뭐 또 있죠. 두유도 요새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서 얘는 약콩이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이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일단 이번에는 지난번에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해줬다고 선물로 주셨지만 요거 먹고 나면요 야 이거 정기 구독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먹을만 한데 싶으면 구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적절하게 구매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기적으로 뭐죠? 구매해서 먹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로 와가지고 아예 그냥 1년치를 구매하세요 라든가 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사놓으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라든가 여기서 구매 결정을 할 법한 즈음에 정확하게 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한 달 이내에 뭐랄까 그 구매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한 달치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해서 이 첫 번째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번 구매를 했던 사람한테 다시 구매를 해달라고 하는 광고는 다른 우리 상품이 세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광고로 손님을 잡는 것보다 보통 6배는 쉽습니다. 예, 6배는 쉽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6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드는 마케팅 비용은 보통 6분의 1 정도예요. 완전히 몰랐던 사람을 알게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구매하게 만드는 거에 드는 비용 대비.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매 결정을 했으면 구매하고 이제 구매한 다음에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하러 재구매하러 올 건가? 아니면 여기서 에이 사봤더니 역시나 아니었어라고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버리든가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첫 구매에서 결정됩니다. 첫 구매 소비에서 다시 재구매를 할 건가? 여기는 끝이야 라고 나가버리든가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 기분이 좋고
아, 이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때면 이제 충성 고객이 되면서 충성 고객은요, 신기한 게 혼자만 안 먹습니다. 내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린 소비 행동이 현명했고 슬기로웠다는 것을 스스로 뭐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요. 소문을 낸다니까요. 야, 너 그것도 안 먹어봤어? 내가 이번에 그 두유 평창 약콩 먹어봤는데 진짜 몸에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먹어봐. 이게를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충성 고객화 시키는 거고 보통 충성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요. 옹호 고객, 어보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로열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열티까지 가면 거의 이제 팬덤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고 최소한 남들한테 권유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옹호론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후원군 예.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그 내용을 안내해 주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그 서포터즈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이제 완벽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광고나 이런 아니면 뭐 발로 뛰고 막 몸으로 뛰고 하는 걸 조금 덜 하더라도 써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주고 다시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재구매자가 늘어나는 요 이제 그 양의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못 만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그 마케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요 구조.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려면 누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입 경로, 최초 유입 경로, 우리를 소개받는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검색어를 찍고 들어오는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뭐 오프라인이 없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가. 최초의 이 유입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 고객을 우리가 알아내는 첫 번째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로스 해킹, 압축, 쾌속 성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고객 특성의 요소를 만족시켜 가지고 성장을 급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보통 우리가 크로스 해킹 전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순전히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할 때는요. 테스트를 반복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앱이 됐든 웹이 됐든 뭐 어떤 이벤트가 됐든 뿌려보고 응답 체크하고 뿌려보고 응답 체크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 방법이 먹히는지 저 방법이 먹히는지 계속 테스트를 반복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 경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 데이터 테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요렇게 가는 게 맞겠어. 하다못해 이 콩두유도 이거를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그 팩으로 만들 건지 뭐 병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용량을 뭐 100mg으로 할 건지 200g으로 할 건지 이거를 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품과 고객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정도 단계라면 이제는 요거를 이제 개인화 CRM을 구축하셔야 돼요. 요 물건 샀던 사람 누구누구 아무개를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떠한 용량으로 몇 개들이를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그 주문하는 게 습관이고 또 보통 한 달 중에서 뭐 월급날이만 그 말인지 보통 27일 날 월급 받으면 뭐 28일 날 결제를 한다든지 뭐 각각의 개인별로 어떤 때 우리한테 돈을 쓰거나 더 쓰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뭐 할인 쿠폰을 주면 오는지 안 오는지 5%짜리를 주면 더 오고 10%짜리를 뭐 주면 더 뭐 많이 오는지 사람을 소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툴들이 나온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별 어떤 특성을 마케팅 기반으로 구축하는 요게 이제 사실상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구분, 자동 분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야 비로소 이제 이 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마케팅의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 데이터별로 이 행동에 따른 그 트리거를 잡아가지고 어떤 액션, 응대를 자동화시키고 그 자동화된 그 반응에 대해서 또한 다시 한번 기계가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요새 같으면 여기 이제 AI가 붙겠죠. AI를 이용한 마케팅 자동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마케팅 사이클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전제하고 요거를 우리가 실제 우리의 마케팅에 적용을 할 때 요 업무를 뭐 이게 광고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판매 전략이 됐든 뭐 고객 확보 발굴 전략이 됐든 내가 원하는 어떤 마케팅 행동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내 머리로 할 거 아니면 AI한테 요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를 한번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AI가 뭐 못하는 게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직접 이 업무 맞춤형 AI 뭐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요? 뭐 광고 맞춤형 아니면 고객 발굴 맞춤형 아니면 뭐 저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과제만 여기다 앞에 붙이면 되죠. 뭐뭐뭐는 하는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봅시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리 과정을 AI 에이전트를 마케팅 목적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에이전트를 만약 개발했다고 치고 그걸 개발하면 우리가 걔한테 맡겨가지고 할 과제가 뭔데? 여기서 보세요. 얘가 해야 될 과제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AI한테 무슨 이걸 뭐 일을 시키든 그걸 앱으로 만들든 에이전트로 그 개발을 하든 간에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얘기는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그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고 과제가 뭔데 요걸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만 그 문제 정의로부터 이제 AI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요거거든.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는 게 우리의 당면 목표야. 이 목표를 해결하려면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그래야지 최초에 AI한테 물을 수 있는 최초 질문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 과제를 명확하게 그 정의를 못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시작이 안 돼요. AI한테 뭔가를 맡기려고 해도 야, 이러이러한 목적에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날 좀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어 내지는 첫 번째 지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걸 확정을 못 하시면. 그래서 요거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뭐고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뭘 하려는 상황인가. 예. 그리고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걸 정의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걸 하려고 할 때 이게 대충 과제가 정해지면 첫 번째 우리의 그 첫 번째 선수 챗GPT입니다. 다른 선수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챗GPT입니다. 왜? 챗GPT는 만물 박사거든요. 얘는 전 세계 5조 개의 문서를 읽고 공부를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남아의 가장 그 뭐죠? 경험과 지식과 이 경륜이 가장 풍부한 나의 마케팅 멘토예요. 챗GPT가. 그러니까 이 사부님을 모시고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부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에 처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그 고견을 들려주소서. 이렇게 해서 챗GPT를 무조건 시작점의 멘토로 우리가 뭘 모를 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멘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첫 번째 작업. 챗GPT 가능하면 포5한테 하시면 됩니다. 포5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요러이러한 과제를 갖고 있고 요러이러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작업용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해결의 방향, 해결의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요거 내가 하려는 요 과제 해결 작업용 프롬프트를 써주세요라고 예, 우리 멘토한테 요청을 하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하, 네가 지금 뭐 고객 발굴 뭐 홍두유를 팔아야 되는데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지금 그게 고민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지금 온라인 광고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시작해봐라고 이 프롬프트를 예, 짜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두 번째 작업을 하실 거는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개 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결정한 건데 펠로에 가가지고 테마를 설정하세요. 펠로에서 정확한 이름은 주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펠로에 가시면 주제 만들기라는 메뉴를 가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챗GPT에서 제공하는 마이GPT를 예, 펠로에서 대신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어차피 챗GPT에서 뭐 프롬프트 만들 거면 그냥 챗GPT한테서 그냥 마이G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펠로를 또 갑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펠로가 갖는 장점이 있어요.
기능은 MyGPT랑 비슷합니다.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의 그 작업 과제를 설정을 해놓고 그 과제를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내가 미리 템플릿처럼 다 짜놓는 거예요. 근데 이 펠로가 뭐를 하냐면 업무에 특화돼 있어요. 주로 조직의 업무, 뭐 개인의 업무라고 안 할 뭐 필요는 없지만 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담, 업무를 이렇게 협업식으로 분업식으로 해가지고 각 단계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쪼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뭐 그게 검색이 됐든 분석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게 됐든 간에 그 각각을 따로따로 단계별로 굉장히 그 딥하게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작업을 하는 구조를 얘가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챗GPT한테 만약 이 펠로가 하는 작업을 그 내가 요구하려면 GPT한테 하나하나 이 챗GPT 짜주는 그 단계를 내가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펠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아도 아주 아무리 간단한 작업을 시켜도 최소한 5단계에서 7단계의 작업을 그냥 체계적으로 쫙 짜져 버리거든요. 워낙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미 걔가 그걸 학습을 한 거죠. 템플릿화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 우리가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분업을 할 때 가장 많은 형태로 쪼개지는 작업을 이미 얘가 펠로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변형을 하면 우리가 이 작업을 우리의 업무용 에이전트로 만들기가 진짜 편해요. 그래서 펠로의 주제 만들기로 나한테 최적화된 작업 프롬프트를 직접 적용한 나의 맞춤 AI 에이전트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도 되고 뭉뚱그려서 만들어도 되고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해서 만드는 건 귀찮으니까 아예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는 야 1번 선수 나와 2번 선수 나와 3번 에이전트 나와 해가지고 적용해 놓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이제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걸 지금까지 나온 툴 중에서 펠로의 주제 만들기 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걸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요걸 적용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요건 이제 부수적인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는데 딥 리서치라고 그 2월 3일 날샘 알트만이 저 일본에 가서 손정이 만날 때 발표한 그 챗GPT 5.1 프로에서 제공되는 딥 리서치, 우리식으로 번역된 건 심층 리서치입니다. 심층 리서치. 요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어떠어떤 업무를 하겠다. 혹은 너한테 이러이러한 임무를 부여하마라고 하면 그 부여된 임무를 가지고 얘가 지가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요, 이미. 여기 펠로처럼 야, 너 1단계에서 뭐 하고 2단계에서 뭐 하고 3단계에서 뭐 해라고 일일이 지정을 안 해줘도 일일이 내가 그 단계별 어떤 그 테마들을 만들고 뭐 1단계에서는 요걸로 적용해가지고 작업하고 2단계에서는 요걸로 적용해 작업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너는 나의 마케팅 조수야 내지는 아니면 나의 마케팅 구루 멘토야 라고 롤만 제대로 딱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거 좀 해야 되겠거든 그 요거에 대한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좀 해줘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먼저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요. 아, 저한테 그런 작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작업의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요거부터 정확하게 좀 확정을 좀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먼저 저한테 던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답만 해주면 오케이, I see. 이제부터는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나머지 지가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의도에 딱 맞는 형태의 최종 리포트를 딱 깔끔하게 끝내주고 손 털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펠로를 요게 비싸니까 문제는 요거 쓰면 좋겠는데 이거 쓰면 딱 좋겠는데 요걸 200불이나 줘야 된단 말이야. 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매달 30만 원을 줄 수 있는 자리 그 나의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가성비 차원에서 그나마 얘가 펠로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적용해서 쓰는 게 그나마 여기 돈 안 내고 흉내를 내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최선은 딥 리서치를 써라.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30만 원어치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딥 리서치한테 전략과 전술을 사사를 받아라 라고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아직은 판단이 안 선다 그러시는 분들은 펠로의 작업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11시 됐죠? 오케이. 자, 보십시다. 팁을 제가 5개를 드립니다. 당면 과제에 대해서 챗 GPT한테 먼저 물어라. 자, 첫 번째 시작은 GPT한테 대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뭐부터 얘기한다? 맥락, 배경, 취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템플릿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템플릿은 언제든지 상황과 나의 상황, 나의 처지, 현재 순간, 이 입장에 따라서 늘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내가 당면한 나의 과제, 고민, 요거의 핵심이 뭔지,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걸 해결하는 그 역할을 챗GPT한테 먼저 부여를 해줘요. 예, 네가 요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요 과제 해결을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뭐 이게 경험이 뭐야?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 사항이 뭐야? 이거를 꼭 한번 요구를 먼저 해보세요. 일종의 사전 그 미리 보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등산을 가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 어디로 가가지고 어느 코스를 타고 어디에서 정상을 찍고 언제까지 내려오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야라고 지도를 보고 도상 훈련을 먼저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가잖아요. 진짜 헤맵니다. 맨날 갔던 데를 또 가는 거면 몰라도 초행길을 지도 없이 가는 거는 진짜 그건 그 무모한 짓이에요. 특히 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사전 검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행을 갈 때 그 출발 전 보상 훈련, 지도상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GPT 쓰실 때. 그래서 사전 검토 사항이 뭔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체크리스트를 11개를 놓고 체크해 보세요라고 한 것처럼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꼭 일단 그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먼저 실행하기 전에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요거 지금 사전 준비 사항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맞아? 라고 한 번씩 물어보는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 점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검을 해봤더니 오케이 요러요러한 부분들만 있으면 우리가 실행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세부 실행 계획부터 그냥 그 뭐죠 무대뽀를 묻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 우리가 보통 전략이라고 그러죠. 전략과 방향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해결 방향을 찾고 가야 돼? 산을 올라가는데 무대뽀로 그 정상을 가겠다고 아무데나 그냥 길도 아닌 데를 뚫고 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야, 여기 이봉우리에 올라가는 그 첫 번째 가장 빠른 그 길이 어디에 나 있어? 등산로가 선택지가 몇 개가 있는데 뭐죠? 능선길을 타는 게 좋아? 계곡길을 타는 게 좋아? 이게 이런 어떤 큰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똑같아요. 광고도 야,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 검색 광고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디스플레이 광고로 가야 돼? 아니면 뭐 저기 검색 광고로 가야 돼? 아니면 그거 뭐 두 개를 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하지 않으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돼? 그다음에 만약 SNS를 갖다 굳이 광고를 또 때려야 된다면 뭐 인스타에 하는 게 좋아, 페이스북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줄기를 잡는 거 이게 먼저 서야 돼요. 이거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로 야 인스타그램에 100만 원 써.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애시당초 길이 잘못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그 뭐죠? 그 가시덤불로 해치다가 돈만 다 쓰고 몸에 상처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큰 줄기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네이버하고 검색 광고를 좀 70%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네이버에 한 뭐 얼마를 쓰고 구글에다 얼마를 쓰는 게 좋아?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네이버에다 몰빵을 하는 게 좋아? 이제 이렇게 세부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예, 실행 플랜들을 예, 세부적으로 짜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야 돼요. 챗GPT한테 뭔가 답을 요구할 때 이게 묻는 순서예요. 요 1, 2, 3, 4, 5단계 순서를 안 지키고 이걸 막 뒤섞여서 묻거나 아니면 그 순서가 뒤바뀐 상태에서 5번을 먼저 물어버리거나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막 꼬여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순차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을 쭉 갖고 가시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팁 2. 저게 가닥이 잡히면 펠로의 주제 만들기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예, 분석 추론에 어떤 그 소스 자료나 관련 링크나 이런 걸 추가해 주면서 나만의 맞춤형 에이전트를 업무 실행 에이전트를 각각의 단계별로 파트별로 최적화시키는 걸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든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예. 그다음에 만약 저거 그 펠로는 이제 자동화 도구들을 아예 그냥 그 정해놓고 쓰는 거고요. 그때그때 조금 더 그 딥한 추론이나 그다음에 어떤 조언 같은 걸 얻고 싶다. 근데 그게 다른 거면 좀 모르겠는데 구글이랑 연관이 된다. 특히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뭐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뭐 업무를 자동화시킨다든가 어떤 행동을 앱으로 그냥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마케팅 플랜에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제일 좋은 거는요.
마케팅 여기 여기다 그 하나 삽입 기호를 넣는다면 자동화 플랜. 예. 그냥 마케팅 원론 아까 뭐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세부 일정 계획 수립하고 이 정도는 그냥 뭐 챗GPT 정도로 해도 되는데 요거를 자동화시키는 어떤 그 작업 플랜을 짜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구글 AI 스튜디오한테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구글 스크립트를 얘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것보다. 물론 뭐 이제 클로드 같은 거나 뭐 전문 이 코딩하는 프로그램들을 쓰셔도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없이 그냥 구글 쪽에 자동화 플랜을 짜고 싶다 그러면 예, AI 스튜디오한테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광고를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요. 메타 광고는 하시기 전에 이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facebook.com 비즈니스 헬프 여기 들어가 보시면 메타 광고에 대한 기본 그 사용 방법부터 남들은 이런 광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런 카피 이렇게 썼고요. 요런 이미지 이렇게 썼어요라고 예, 다른 경쟁사 광고 포함해서 메타가 그 메타에다 광고를 하는 모든 광고는 여기서 다 검색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광고를 만들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나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나의 경쟁사들, 우리의 유사 제품을 취급하는 경쟁사들은 어떤 식의 광고를 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꼭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도 AI가 잘 뺏겨서 만들어 줍니다. 야, 요러요러한 모델이 있고 요러요러한 카피를 썼는데 내가 유사한 상품이거든. 요거와 그동안 광고했던 것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다고 하는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것도 그거에 준해서 뭐 비교해서 카피도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또 해줘.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또 쉬운 방법이에요. 생짜로 되지도 않는 카피를 쓰겠다고 머리를 꽁꽁 싸매고 되지도 않는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머리를 싸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미 페이스북이 광고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한 게 페이스북이 90년 아니 그러니까 2010년 11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국내 상륙해 가지고 광고 상품을 전면적으로 그 구글 광고를 뺏겨 가지고 짝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상품화 시켜서 내보는 게 2013년, 14년입니다. 지금이 24년 지났으니까 딱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페이스북 광고가 들어와서 이미 10년이 넘는 이런 툴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갈고 닦은 뭐죠? 컨텐츠로 학습을 한 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도 3년 공부면 뭐죠? 서당계도 풍어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10년을 했으면요, 풍어를 3번 넣고도 남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제품이고 어떤 서비스고 간에 이미 그 상품을 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피 다 써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이미지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영상 광고라고 없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한 성과를 냈던 거의 모든 카테고리, 거의 모든 광고가 이미 다 DB로 축적돼 있고 그냥 뺏겨 쓰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걸 제일 잘해주는 아이는 누구다?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메신저 광고, 왓츠앱 광고 다 만들어져 있고요. 베스트 사례 다 있고요. 베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유튜브 광고 혹시라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서요. 유튜브 광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광고는. 그리고 웬만큼 광고비 없으면 실행도 못해요. 쑥쑥 빠져나가거든요. 진짜로. 한 번 볼 때마다 뭐 45원, 뭐 100 몇 원, 막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조회수 몇 번 차버리면요. 돈 먹는 하마예요. 오늘 분명히 이만큼 채워놨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가면 그 구글 에지에서 또 요구합니다. 아이고 이거 돈이 좀 딸리는데요. 돈 좀 더 쓰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자꾸 추천해요. 추천 1순위 항목이 뭐냐면 광고비 증액이에요. 광고비 증액하면 요만큼 효과 더 날 것 같은데요. 광고비 얼마 더 쓰시면 몇 프로 효과 더 증대날 것 같은데요. 숫자까지 제시한다니까요. 얼마 더 쓰시면 몇 프로 향상됩니다. 라고 제시를 해줘요. 아예. 예, 구글 에지 가보시면 유튜브 광고. 근데 그거 돈 따라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돈 먹는 하마리니까요. 오늘 10만 원 올려놓으면 내일 또 10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모레 10만 원 더 올려놓으면 모레 또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는 먼저 하시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먼저 염두에 둔 다음에 여기 얘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이 어렵다면
작은 예산으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루에 1, 2만 원만 쓰래잖아요. 자, 하루에 1, 2만 원 쓰라는 거는요. 테스트 비용으로 쓰라는 얘기지 광고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몇 프로나 반응을 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예, 아주 저 비용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결정하라는 거고요. 여기 예, 요걸로 답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세요. 예, 유튜브 채널을. 예, 오케이.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를 요 광고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실습 가봅니다. 자, 공유를 자꾸 풀지 말고, 공유 풀지 말고, 우리 얼굴 사진은 어디서 나오나? 음. 자, 우리 사진 좀 하나씩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기다 한번 보여놓고. 자, 이제부터 실제로 제가 이런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이 AI를 이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챗GPT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흐름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실습까지 해보면 딱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아까 개인 계정으로 하다가 어, 저기 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팀 계정으로 옮겼었거든요. 자, 첫 번째 맞춤형 GPT. 오늘 작업했던 거. 디지털 마케팅 체크리스트.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지금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마케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지난번에 제가 구글 그 AI 스튜디오에 나오는 그 나의 4주간 마케팅 교육 계획이라는 그 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쭉 해서 그 두유콩 예시를 들어서 이걸 검색 광고까지 올인하는 그 경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여러분 염두에 두라고 했던 그 11가지 체크리스트. 11가지 체크리스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디지털 마케팅 완전 초보거든. 아까 여러분 뭐 아까 11개 중에 그 체크하라고 그랬더니 서너 개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초보예요. 그 정도면. 예. 내가 초보인데 디지털 마케팅 초보인데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구체적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유입을 시켜서 맞춤 타겟과 같은 모객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마당에 있어. 아까 제가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맥락을 제시하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지. 나 지금 초보자거든. 근데 내가 지금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막 내보내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 유입 단계에 나의 지금 마케팅 목표가 있는 상황이야. 라고 현재 상황을 먼저 제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마케팅 컨설턴트의 역할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너한테 부여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 이게 다 상황 맥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롤 부여예요. 롤. 너한테 이런 역할을 난 지금 부탁하고 싶어. 자, 이러한 작업 단계에 실행해야 될 최소한의 필요 소양이나 역량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내가 일단 내가 아는 바대로 포인트를 아까 11가지를 이렇게 짚어보라고 했거든. 자, 이게 체크 포인트 목록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혹은 남들이 나한테 점검해보라고 준 체크 포인트인데 혹시라도 빠진 게 없는지 너의 의견을 검토해서 피드백 의견부터 줘. 제가 왜 이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적어도 마케팅을 제대로 하시고 싶다면 여러분이 요런 초기 여기 초기 체크리스트를 요 정도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고 GPT는 이거를 뭐죠? 피드백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11가지를 이게 처음 이제 모객 단계에서 혹은 고객을 유입해 오는 발굴 단계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라고 보았는데 네 생각엔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 네 의견도 피드백 의견을 좀 줘봐 라고 사전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사용자님이 제공해 준 체크리스트는요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적 요소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추가하거나 보완할 점도 저한테는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이제 보완 및 추가할 체크리스트 항목을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하셨나요? 고객이 누구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좋을 것 같은데 웹사이트나 혹은 랜딩 페이지의 SEO는 제대로 돼 있나요? 예, 유입 트래픽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메타 태그는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잘 하셔야만 그걸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쓰는 사람들을 낚아올 수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AP 테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광고나 랜딩 페이지 효과를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해 놓으셨나요? 버튼의 색상, 카피, 이미지 이런 것들 AP 테스트 해가지고 빨간색 버튼을 쓸 건지 예, 파란색 버튼 쓸 건지 정도는 생각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 테스트는 좀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고객의 여정에 따른 마케팅 자동화 플로우는 구성이 돼 있나요? 아까 제가 앞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고객이 처음 접촉한 다음에 구매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 프로세스가 짜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돈 없이 하는 마케팅, 유튜브,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이거 어떻게 광고랑 연동시켜서 할 건지 그 유기적인 그 관계성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광고만 때린다고 능사가 아니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제가 10가지, 11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얘는 10가지를 추가로 더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나 바이럴 마케팅 전략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리뷰나 후기,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제휴해서 할지는 챙겨보셨나요? 리드, 잠재 고객 육성 전략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이메일, SMS, 리타게팅 광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경쟁사 분석이나 벤치마킹 뭐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신가요? 마케팅 전략, 성과 분석 어떻게 전략 잡고 계세요? 광고비 예산 대비 분석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광고 분석 능력이 없이 그냥 광고 때리는 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돈만 날아간다고. 예. 그래서 실제 전환율이나 획득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셨나요? 자, 유입 트래픽과 실제 전환 데이터 간의 지속적 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GA4 추적 픽셀입니다. 대표적인. 그 다음에 CRM 데이터 활용한 리드 구별 전략 있습니까? 네. 자, 제가 그나마 요 정도는 알아셔야 됩니까? 라고 아셔야 아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체크리스트 주셨더니 얘는 거의 한술 더 뜨죠. 보다 훨씬 구체성이 더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실이 11개 책을 챙기지 마시고 요런 항목들이 다 됐는지 보시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나열하냐면요. 만약 이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이걸 다 못한다고 아까 다들 예? 이실직고를 하셨으니까 저 그중에서 3개밖에 몰라요. 4개밖에 몰라요. 이실직고 하셨으니까 요 작업들을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작업을 AI한테 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야, 미안해. 내가 초보이다 보니까 네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비추어 내가 지금 절반도 모르겠거든. 아까 3, 4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해당 조건에 맞춰서 관련 시장의 현황이나 필요한 광고 상품 혹은 광고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무 처리용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쓰고 싶어. 또 나의 과제와 문제와 고민점을 또 나열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챗GPT한테 했던 그 5단계 질문이 다음 지금 여기 질문에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거든. 내가 해결할 과제가 뭐거든.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 분야에서 검색이나 분석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아이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헬로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테마를 만들고 요걸 단계별 검색에 적용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네가 대신 해달라는 롤부예요. 롤부여. 요 역할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고객 발굴, 유입, 모객 단계 마케팅 업무를 최적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펠로 AI 서비스 테마용 맞춤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게 명령이에요. 예, 요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긁어가지고 자, 요게 첫 번째 그 시작 질문이었습니다. 카톡에다 넣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요렇게 답을 얘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답에 대해서 제가 핵심은 항상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했을 때 실행했을 때 답과 두 번째 실행했을 때 답이 또 달라집니다. 이건 생성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들을 얘가 늘어놓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알았어.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네가 자세하게 해준 것까지 좋은데 내가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걸 펠로한테 맡기고 싶어. 자, 그래서 펠로한테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쓰면 좋은지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제 답을 합니다. 아, 펠로 AI에서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를 위한 테마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 분석부터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 효과적인 광고 전략 수립까지 AI가 체계적으로 검색하거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가 답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펠로 AI 맞춤 테마 프롬프트. 제목은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 요걸 만드는 프롬프트의 목적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시장 조사 및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 자, 예시를 들자면 요건 사용자가 입력할 정보예요. 이건 그걸 쓰는 사람이 입력하는 거지. 요건 GPT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닌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상. 당신이 지금 쓰려고 하는 제품의 서비스 이름은 뭡니까? 여기 평창 약홍두유예요. 타겟 고객층은 어딘가요? 30, 40대 주부 혹은 환경이나 건강에 관심 있는 저기 20, 30대 다이어트 소비 여성층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나의 자료인 겁니다. 경쟁사는 뭐가 있나요? 저기 뭐지? 우리 정식품에 베지밀 2, 베지밀 A. 그다음에 광고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월 100만 원. 희망 마케팅 채널은 뭔가요? 구글 검색? 아니, 네이버 검색. 인스타그램 광고. 광고 목적은 뭔가요? 신규 리드. 가만 고객 발굴이라는 뜻이에요. 인지도 향상, 직접 구매 유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물어서 첫 번째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펠로 AI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펠로 AI한테 트럼프는 테마 적용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공하는 샘플은 아니 제품은 요러요러한 이름이거든. 타겟 고객은 요거고 경쟁사는 여기고 여기는 이렇게 알리고 현재 예산은 얼마니까 요걸 활용할 마케팅 채널은 주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고의 목적은 이거니까 요러요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알려줘.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액션 아이템이나 데이터 분석 방법이나 예상되는 광고 성과를 표현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설명해줘 라고 이걸 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펠로에이가 수행할 분석 항목들은 요러요러한 항목들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분석, 페르소나 설정, 캠페인 전략, 콘텐츠 전략, 그 다음에 여기 최저가 전략,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합니다. 자, 요게 제가 첫 번째 잡아봤던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쓸데없이 여기 이미지가 돼 있어가지고 뭘 좀 바꾸고 싶었는데 요 이미지가 첨부가 돼버렸더니 이게 수정이 멍땅연필이 안 떠가지고 수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한번 더 타봤습니다. 어떻게 답이 달라지나 싶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했던 거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순서대로 다 쪼개가지고 다시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때마다 답이 조금 달라진다고. 자, 얘기했더니 그대로 이거 첫 번째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얘가 보안 항목을 1, 2, 3, 4 큰 제목의 항목을 더해가지고 이번에 아까는 10개를 나열해 줬는데 10개 하나 빌렛 포인트 하나씩만 한 줄씩만 해줬는데 이건 6개에 3개씩 해줬어요. 6, 3, 18, 18개를 해준 겁니다. 사실상. 똑같이 또 두 번 했어요. 내가 초보니까 프롬프트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이번엔 얘가 고객 발굴 및 유입 목격한데요. 목표 이렇게 잡고요. 얘는 이번에는 아까 단계를 아예 먼저 쪼갰어요. 시장 분석, 페르소나 분석, 키워드 광고 전략 분석, 광고 콘텐츠 생성하는 방법, 그다음 성과 측정하는 방법, 고객 리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아까는 큰 프롬프트를 먼저 준 다음에 거기 하위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적용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번엔 아예 단계를 먼저 6개를 쪼개놓고 나서 거기에다 쓰는 것들을 이게 설명을 해줬어요. 비슷하지만 나열해 주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야, 이거 단계별 테마를 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하나로 합해가지고 일괄적인 페르소나 하나로 단일 테마로 개발하는 게 더 좋아?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좋아? 라고 한번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각각의 접근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장점과 단점을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1번에 했던 방식은 뭉뚱그려서 이게 뭐죠? 테마를 하나 정해놓고, 요 테마에 요러이러한 단계를 갖다 쪼개준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단계를 먼저 6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어떤 이렇게 테마를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오케이, 알았고, 뭐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건 내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잘 보세요. 아, 이것도 넣어드려야 되겠구나. 요것만 흐름을 잘 잡으시면 따라가시면 되고 여러분한테 적용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따라갔고요.
세 번째 게 뭐였냐면 초보이다 보니 했었고, 자, 여기 요 단계별 테마를 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좋아? 하나의 테마로 일괄 작성하는 게 좋아? 라고 물었고요.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그다음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결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좋아. 그럼 이제 직접 이제 적용을 할 거야. 우리 상품이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는 콩두유 제품인 경우에 신규 고객을 발굴해서 유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산은 100만 원 정도고 검색 광고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 어떤 걸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검색 광고하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이렇게 장단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 1차 목표는 일단 구매를 유발하는 쪽에 그 검색 광고를 예산의 7, 80%를 쓰시고요. 2차 목표로 브랜드 인지도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광고에 한 20%에서 3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에 7, 80만 원 쓰시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에 2, 30만 원 쓰시는데 여기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리타게팅 위주로 하세요 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아 메타 광고를 어쨌든 20, 30%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아? 왜? 내가 다른 아까 그 검색 광고는 지난주에 대충 그 우리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찾아봤는데 이 메타 광고는 그날은 하나도 안 달았으니까 비록 이게 20, 30%라고 하더라도 뭐 전략은 짜야 되는 거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고요. 예,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메타 광고 효과적인 광고 상품 쓰시려면요. 요런 광고, 요런 광고, 요런 광고 있고 단계별로 한다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3단계까지 예산 배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메타에 무슨 광고를 써야 되는지까지 얘가 다 쪼개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게 20, 30%를 하더라도 예, 50%, 30%, 20%또 해주고 결론 메타 최고 운영 광고 전략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타 광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려면 어디 가서 공부해야 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줘. 예, 라고 추가로 이건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요거 했더니 여기 가세요. 예,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여기 가셔가지고 쭉 공부하시면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주고요. 예, 스파이 도구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라이브러리 있고 예시 모음 있고 예, 어떤 걸 쓰시면 스파이 도구를 해가지고 예, 플랫폼 광고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갖다 쓰세요.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유튜브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지금 해볼 수 있을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엄두를 못 내겠는데 라고 했더니 아 그럴 수 있겠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예, 유튜브 광고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광고들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각각의 얼마씩 비용을 쓰시면 예, 어느 정도 들어가서 될 것 같으니 돈 없으면 테스트부터 하세요. 예, 끝.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29분이었는데 여기 제가 아까 교재 그 줬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제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말 요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이거 공부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거는 채워가면서 하시면 되죠.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게 단계별 프롬프트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나 대신 AI가 대신하게 하는 대신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따라 하십시오. 여기로 갑니다. 어디? 헬로로. 어제 민 소장님이랑 이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걸 쓰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채팅방에 누가 링크 좀 옮겨주시고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요거까지 해야지 오늘 그 진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펠로 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첫 번째 시드 많은 분들이 검색부터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검색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주제 모음이라고 하는 거. 잘 따라하세요. 얼른 주제 모음을 클릭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게 주제 만들기 하고 아마 맨 끝에 있는 이게 한 두세 가지 여기 기본 주제, 추론 모델, 타겟 검색 아마 이 세 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맨 처음에 디폴트로. 여기 뭐 무슨 뭐 전문 프롬프트 엔지니어, 여기 뭐 창업 박람 행사 기획, 석사학위 논문 선행 연구 검색 이런 건 여러분 다 전혀 없을 거예요. 뭐 특허 검색자, 연구 조교 이런 거 없죠? 예, 다 없다고 치고 주제 만들기 하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 기본 주제, 타깃 검색, 추론 모델 아마 세 개쯤 나올 거예요. 다 무시하시고 주제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목란이 나오죠. 이 제목란에다가 아까 챗GPT가 만들어줬던 그 내용 있죠. 아까 얘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펠로에서 쓰고 싶은데 뭐를 한자 해줘라고 했더니 요거 앞에 먼저 했던 걸로 할게요. 그냥 여기 그 디폴트가 있었으니까 먼저 했던 거에 펠로 AI 수행할 항목들은 요거예요라고 하면서 얘가 제목을 뭘로 만들어줬냐면 요거 펠로 AI 맞춤 테마라는 게 이게 지금 그 주제 만들기라는 게 이 테마예요. 테마. 우리 그 뭐죠? 그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은 테마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데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용도, 요런 작업을 하는 그 AI 에이전트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요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전에 펠로의 주제 모음의 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 하실래요? 넣어드릴까요, 이것도? 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자, 설명은 실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제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는 것 뿐이에요. 뭐 이게 뭐 제한사항이 있다든가, 제한 조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행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일본 여행 계획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좀 하고 싶으면 여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고 중요한 건 요거는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필수입니다. 사실상. 요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를 얼마나 내가 원하는 작업에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두루뭉실이 검색하고 두루뭉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이 프롬프트에 가장 그 뭐죠? 최적화된, 피팅화된 상태로 얘가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좀 전에 다시 보시면 어디 갔어? 챗GPT. 예, 여기. 자,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목적은 아까 이제 여기다 요거 요런 거 정도로 그죠? 예, 요걸 하면 될 것 같네. 요 정도. 여기 예시 및 예시 및 여기 요거에 그 목적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그냥 설명 디스크립션에다가 그냥 따다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펠로 어디 갔어? 음, 아까 주제 아까 주제 띄워놨었는데 또 사라졌나? 저장이 안 된 상태로 사라진 모양이네요. 예, 여기다가 아까 뭐 여기 주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 조사라고 했던 예, 다시 한번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 요거 복사해서 펠로에다가 요거 제목으로 넣어주고 예. 그리고 요건 그냥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얘가 뒤에 넣어줬던 요 테마 적용용 요거 있잖아요. 예, 요거 네가 내가 제공하는 건 요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대신 요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다 달라져야 되겠죠. 네, 내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는 뭐야? 제품이 뭐였어요 아까? 예, 평창 약콩두유야. 서비스는 아니니까 약콩두유야 브랜드명이에요. 아, 이거 일단 넣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갖다 카피하면서 바꿔 쓰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이거 복사돼 있었죠. 카톡에 어디 갔어? 카톡. 왜 안 나와? 6기. 자, 요거 변형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예, 변형해서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강 약콩두유야 나의 브랜드 서비스명은 주요 타겟 고객은 어제 뭐죠? 지난주에 했던 아이들이 있었죠. 뭐 40대 이상 뭐죠? 그 중년 건강 뭐 지향 소비자들이고 소비자와 그다음에 뭐였죠? 20, 30대 다이어트 지망생들, 예, 다이어트 희망자들, 희망 고객층이며 경쟁사는 어디? 배지밀 정식품과 같고 나는 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광고를 통해 신규 유치를 하고 싶으며 나의 광고 예산은 예, 매월 100만 원이며
주요 활용할 마케팅 채널은 네이버 검색 채널이고, 광고의 주요 목적은 뭐죠? 신규 고객 발굴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자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줘 라고, 요건 지시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생성 누르시면 어떤 주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요런 지금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를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아이가 하나,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요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만든 거를 진짜 이제 실제 광고 업무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여기 새 스레드로 갑니다. 새 스레드를 열어서 이제부터 요걸 맡길 거예요. 저런 그 약홍두유에 그다음에 뭐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 30대 그 다이어트층과 40대 이상 건강지향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이제부터 얘한테 맡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려면 일단 검색하는 작업부터 일반 웹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저 패턴으로 저기 단계별로 이 작업을 수행시켜야 돼요. 자, 그러려면 내가 만든 그 검색 에이전트를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웹 검색으로 돼 있는 이 디폴트 검색 소스를 이렇게 가가지고 검색 에이전트로 바꾸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나의 그 뭐 고객 발굴 그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냥 바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내 에이전트에서. 자, 내 에이전트 갔더니 요렇게 가봤더니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려고 앞만 눈씻고 봐도 나의 고객 발굴 에이전트가 없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에이전트 추가. 여기에 가서 마우스 띄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바로 넘어와서 세 번째, 나 AI 검색 에이전트 만들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검색 에이전트는 검색이라고 돼 있지만 얘가 하는 일이 검색만이 아니에요. 사고할 수 있는 모든 분석과 모든 플래닝 작업도 얘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이란 말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부터 일단 모든 작업의 시작이 검색이기 때문에 얘는 검색이라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셔가지고 자, 뭐를 주로 검색할 거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고객 발굴 뭐였죠? 그게? 신규 고객 발굴. 유입. 유입 뭐였죠? 그 광고, 뭐 전략 고객 수립, 뭐 발굴 및 유입 최적화. 유입 최적화했어요? 오케이. 유입 최적화. 이렇게 해서 요런 역할을 하는 검색 에이전트를 하나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검색이란 말을 자꾸 지우세요. 그냥 AI 요 업무를 하는 업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분업 1조. 선수 1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작업 제출을 먼저 누르세요. 그러면 요거 좀 전에 제가 넣었던 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왜 내가 만들려고 하는지 의도를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의도라면 요런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지가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태 이미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걸 제가 누누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설명까지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해가지고 신규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최신 시장 동향, 타겟 분석, 경쟁사 사례 분석, 디지털 마케팅 채널 분석, 성과 측정 데이터를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려면 얘가 첫 번째 할 질문은 요겁니다. 조사할 세부 키워드가 뭔지 혹은 그 항목이 뭔지 입력하세요 라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로 하면. 그리고 나서 요 작업을 하실 때는요. 여기는 5단계밖에 얘기를 안 했네요. 자, 보통 이런 목적의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단계를 펴갔었어요. 제 경험상. 그러면서 아예 5개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 동향 업계 분석, 타겟 고객 행동 특성부 조사, 경쟁사 전략 및 성공 사례 탐색, 디지털 마케팅 채널 및 도구 검색, 성과 측정 및 KPI 분석 자료 수집. 자, 이거는 이제 5단계가 나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통 7단계가 나오기도 하고 정 작을 때는 4단계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 근데 요 5단계가 이미 주어졌는데 디폴트로 요거까지도 좀 미진해 보여. 어디에 비춰서 미진하냐? 아까 챗GPT가 제안했던 여기 수행할 분석 및 추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조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설정, 광고 채널 캠페인 전략 추진, 카피 추진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보여 여기에. 얘가 짜놓은 여기에 뭐 컨텐츠 카피 추정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요럴 때 없다. 분명히 난 요것도 넣어야 되겠는데 여기 에이전트 단계 없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야 이거 경쟁 전략 한 다음에 이 디지털 마케팅 채널 도구 검색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컨텐츠도 내가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요 단계에서 이 단계를 추가하세요. 띵 하나 누르면 여기 빈 단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요 단계 내가 요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여기 광고 카피 및 콘텐츠 전략 요런 단계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요거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 단계 내용을 입력하세요. 돼 있는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하기 전에 좀 더 한 단계쯤 더 필요해. 꼭 넣어야 되는 단계. 성과 측정은 아까 했었고 여기 캠페인 전략 있었고 고객 페르소나 설정하는 항목이 앞에 하나 있는 게 좋겠어. 그럼 요거 하나 복사해 가지고요. 그럼 요거 닫고 다시 그럼 2단계가 아니라 요 윗단계 처음 들어갈 때 타겟 행동 특성 조사 요 부분에다가 정확한 페르소나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요 단계에다 단계 추가해 가지고 여기다가 페르소나 우리의 핵심 타겟 고객 페르소나 설정하는 단계를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얘가 제한하기는 디폴트 5단계였지만 내가 2개를 더 넣은 겁니다. 타겟 고객 페르소나 설정과 광고 카피 및 콘텐츠 전략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7단계가 된 거예요.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섹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꼭 순서상으로는 요 단계로 얘가 작업을 하지만 뭐 꼭 이게 꼭 요게 1단계야 되고 요게 꼭 7단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주제는 왜 만들었는데 손은 누가 키우나 여기 보시면요 요런 7단계에 대해서 얘가 뭐를 하게 돼 있냐면 다 웹 검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웹 검색. 근데 얘가 웹 검색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웹 검색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뿐 만약 내가 지금 연구 학술 논문을 쓴다 그러면 차라리 학술을 선택해 가지고 다른 그 쓸데없는데 막 나돌아다니고 검색한다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연구 논문만 전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사이트만 뒤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건 소셜미디어에서 의견 갖다 해서 토론하는 게 훨씬 빨라. 여기 레딧만 뒤져. 트위터만 뒤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대화형 모델. 이거 대화라고 하니까 이걸 트위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LLM. 일반 LLM한테 검색 필요 없고 그동안 이미 5조 개 문서 학습한 뭐 챗GPT면 챗GPT, 클로드면 클로드 그냥 이런 그 대형 언어 모델한테 가서 묻고 답해. 할 때 이 대화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4가지가 아닌 요거. 아니야. 내가 이미 맞춤형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이미 내가 주제 만들어 놨거든. 그거에 맞춰서 그놈 데려다 써.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이제 비로소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주제 이쪽 고객 발굴 및 유입 최적화로 아까 만들어 놨던 그 아이 얘를 여기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딴 애들은 다 웹 검색으로 돼 있는데 시장 동향 및 업계 분석은 이제 내가 만들었던 그 아이로 아까 얘기했죠. 약콩 두유 100만 원. 그다음에 뭐 20, 30대 다이어트층과 40대 이상 건강 지망층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색 광고 전략이나 뭐 카피를 쓰려고 하는 그 검색 전문 AI를 들다가 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만약 우리의 가장 특화된 걸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 다 바꾸시면 됩니다. 이놈으로. 확인. 그러면 그냥 웹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취지에 가장 똘똘하게 가장 맞춤으로 작업할 아이들한테 될 거예요. 근데 경쟁사 전략이나 성공사례 탐색 이거는 너무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 충분히 좀 웹 검색을 여기저기 충분히 그 검색해보고 답을 하는 게 오히려 사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웹 검색으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마케팅 채널 도구 검색도 뭐 마찬가지 좀 넓게 놔둬도 될 것 같고 광고 카피는 우리 쪽이 좀 특화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우리의 좀 더 맞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좀 좁혀서 얘기해줘. 성과 측정도 뭐 두루뭉실해도 이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건 놔두셔도. 그러니까 대충 내용상 우리 쪽에 좀 더 특화된 형태의 그 디테일한 검색이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놨던 그 테마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에이전트 저장을 하시면 이제 요걸 디폴트로 갖고 있는 나만의 에이전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고
자, 이제부터 모든 작업은 얘한테 맡겨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일반 웹 검색으로 했던 그 아이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테마의 기초에서 신규 고객 및 발굴과 그다음에 유입을 최적화시키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한테 파트별로 네가 끼어들 때 빠져도 될 때를 다 정한 상태에서 여기에 필요한 세부 키워드를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유, 건강 두유, 제품, 홍보, 광고에 대해서 이제 해봐라. 전략을 짜달라.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선택지.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요, 펠로 베이직도 있고요, GPT-4도 있고요. 요거 나중에 펼치시면, 더 많아요. 여기 나중에 조금 더 나가시면, 요거에 R1 모델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여기 선택지가 더 뜨게 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지가 꽤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요건 지금 일단 요거 요거 하나만 다 뽑아서 그러는데, 더 디테일하게 추론 모델로 동작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딥시크의 R1 모델도 여기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아마 이거 깊은으로 바꾸면 하려나? 깊은으로 한번 바꿔볼게. 이거 바꿔서 되진 않네. 이거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는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숙제로 찾아보시고 요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 넣은 이 건강 두유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 넣고 얘가 시장 분석, 고객 타격 분석, 페르소나 정리, 뭐 경쟁 전략, 마케팅 카피 이걸 다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일 아침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긴 갔는데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못하는 마케팅 전략을 AI한테 전문 작업하는 그 대리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그래서 시간을 오버해 가면서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졸려서 자러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 이제 얘가 몇 개 사이트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그 디테일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고요. 지금까지 작업된 거는 제가 혹시 그 카톡에 공유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그 강의 리뷰하면서 추가로 좀 더 넣어드릴게요. 이병호 선생님은 딥시크 R1 나왔대요. 어떨 때 저거 다시 리로드 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렇게 이름 새로 주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뜨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버그 같기도 하고. 왼쪽에 맨 아래 왼쪽 하단에 프로 모델 눌러가지고 프로 모델 모델. 선택을 맞아요. 해놓으면 됩니다. 뭔가를 지금 제가 옵션을 덜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프로 모델 누르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시면 선택지가 더 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추론을 깊게 하고 싶으시면 R1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자, 50분. 딴 때 같으면 그 디프리에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거의 그 수업 시간까지 지금 뭐 넘어왔는데 뭐 감안해 주시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했던 대목이. 이게 여러분이 AI한테 내 업무를 대신시킬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고 그다음에 가장 품질 높은 방법이에요. 이게. 챗GPT한테 내가 답을 계속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마이GPT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 펠로의 테마 기능을 쓰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 수업은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얼른 쉬러 가세요. 20분이나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공부가 끝이 없어요. AI는 계속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걔가 더 잘하는 기능들이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어떤 기능들을 보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 예, 그 펠로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시연해주는 그 메인 화면하고 예. 제 거랑 좀 다른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화면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옵션이 아마 저는 프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기능이 더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장 대표님께서 지금 그 옵션 설정이 아직 그 초벌 버전으로만 돼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화면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다시. 그러세요. 분명히 옵션들은 다 있으니까 뜨는 거고요. 나중에 안 되면 펠로는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월 사용료가 12불인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뭐 거의 우리 GPT 쓰는 비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는 치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돈을 지불하는 거랑 안 지불하는 거 차이점이 뭔가요? 크지 않아요. 보통 펠로우 기능 제한 거의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하루에 쓸 수 있는 횟수가 5번인가? 횟수 제한이 예, 있나요? 횟수가 좀 제한돼 있을 거예요. 예.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예. 프로 기능을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될 거예요. 프로 기능. 그 프로 기능을 하면 선택지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한받는 건데 그것도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쓸 수 있는 프로 기능을 쓸 수 있는 횟수가 5번인가 아마 제한될 거예요. 또 다른 궁금증 없으신 분들은 얼른 자러 가세요. 오늘은 따로 뒤풀이 없습니다. 예, 질문 있는 분만 남으세요. 자, 없죠? 집에 갑니다. 아직도 20명이 붙어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안 해, 왜? 민서님, 빠이빠이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